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그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좀 미뤄질 것이라는 제 예상은 또 틀렸고요. 틀릴 수 있죠. 뭘 자꾸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사실 기대는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양쪽이 화를 가라앉힌 후에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었는데 예정대로 14일에 결정이 됐어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됐습니다. 월급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0원, 인상률 기준으로는 10.9%가 올해보다 오른 금액이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27명의 위원이 참가를 하고요. 표결로 결정을 해요. 노동계 9명, 사용자계 9명,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9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저임금이라는 게 공익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구조상 당연한 건데 노동계 쪽 9명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인데 이쪽은 뭐 당연히 노동계의 의견을 한 200% 반영해서 들고 가는 거고요. 예. 사용자 측도 경총을 비롯해서 여러 경영단체에서 대표가 나오는데 여기도 당연히 사용자 측 의견을 한 200% 반영을 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결정은 가운데에 서 있는 공익위원회 결정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 위원들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이 과거에 되면서 여기에 반발을 했었던 거죠. 예. 막판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불참을 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시간을 조금 두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들 특별히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양측의 반발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별다른 접점을 계속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길어지면은 국민 분열만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양측 견해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게 뻔하다면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목소리들만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위원 판단으로는 이제 공익위원의 목소리가 사실은 정부의 목소리를 담는 건데 일단 결정을 하고요. 양측의 불만을 사후에 조정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기가 됐으면 하지만 어느 쪽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시간을 한 달 더 둔다고 한들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보수 언론이 계속 이걸 들먹이는 국면이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정대로 1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이 불참했고요. 사용자 측은 다 불참을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예. 실제 결정 과정은 예상대로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그대로 최종안이 됐습니다. 참가했던 한국노총 위원들은 8,680원을 제시를 했고 공익위원은 8,298원을 제안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8,350원으로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측 안을 절충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8,680원보다는 훨씬 멀고 공익위원들 주장이었던 8,298원에는 상당히 가까운 8,359원이 됐으니까요. 요건 아주 미세 조정만 거친 끝에 공익위원들의 판단을 결국은 표결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안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사용자 측은 올해에도 10% 넘게 올리면 어쩌자는 거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라는 주장이고 결정되기 전부터 주장을 했던 동맹휴업이나 최저임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 거부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모라토리엄을 강행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한번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몇 % 오른 걸로는 노동연구원 같은 곳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려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월요일 16일 어제죠. 정부 여러 경제부처 수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수습에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네. 어쨌든 결정을 하고 수습을 하겠다는 방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명이 연이어서 하루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어제 했던 발언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했던 발언이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미 외식업,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천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서 광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발언이 실행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훌륭하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국가적인 경제 이슈가 최저임금이 돼버렸죠. 국민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지금 휴업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빨리 해소해 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시간을 끌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이 나자마자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천명하는 게 지극히 옳은 거죠. 가맹점주들이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되건 안 되건 일단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올바른 발언인 겁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인데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건 내용이 아니고요. 타이밍과 배려 면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그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게 대부분 기자들의 제목으로 뽑혀버렸습니다. 10.9% 인상이 과하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동연 부총리 발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 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2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기조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득이 안 된다.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예. 이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들어와서 줄곧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도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쉽다는 대목은요. 부총리의 철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속도를 좀 제한하자. 그게 경제에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발언을 굳이 또 한 번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로 직후인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꼭 이렇게 경제수장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은 언론이 사용자 쪽 반발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노동계의 반발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입범위 종종으로 노동계에서 상처를 크게 한번 입었어요.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할 말이 많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들은 끝까지 참여를 안 했죠. 최저임금위원회에요. 예. 무엇보다도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요 1만 원이라는 수치가
꼭 이뤄줘야 되는 숫자적 지표는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되면서 사실상 이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죠. 그러면 제가 1만 원이 꼭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됐으면 그 책임자인 김동연 부총리는 여기에 상처받을 노동자들을 조금 보듬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만 하다면 저 발언을 저 타이밍에 한 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단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노동, 복지, 금융, 재정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경제부처 수장이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여기에 상처받는 공약 달성에 안 돼서 서운해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는 게 경제부처 수장의 첫 번째 임무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노동자 쪽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10몇 % 오른 것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 발언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8,350원은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익위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사실상 정부의 의견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견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에 노동계 반발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판에 공익위원회 안이 결정된 걸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이 경제운영에 부담이 된다. 꼭 이렇게 발언을 했어야 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발언을 듣는 노동자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게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홍 장관의 입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동연 부총리 발언 타이밍과 내용이 조금 더 아쉬운 겁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노동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뉘앙스인지 아니면 다독이고 가는 뉘앙스인지 뉘앙스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 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 돼야 노동자 여러분의 임금이 오를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 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 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 입장인 거죠. 하지만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동료들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임금이 많이 올라서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우리 문명 공동체니까 함께 사는 길을 찾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하고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양쪽 반발은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앞둔 힘겨루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끝났잖아요. 내년 거는요. 그러면 이제 내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앞에 두고 이 싸움을 앞두고 1년치 기선제압을 지금 미리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힘을 좀 과시하는 것도 사실 양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갈등이 생각보다 더 격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정부는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일 게 아니라면요. 을들끼리 벌어지는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을들의 연대를 장려하고 좀 따뜻한 말로 이 사람들을 도닥여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갈등이 줄어들죠.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이라는 건 매우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임자의 한마디가 갈등을 봉합하기도 하고요.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갈등을 보면서 이게 최저임금 결정할 때 반짝하는 몇 개월짜리 힘겨루기가 아니고 노동자도 살고 영세상공인도 사는 구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정말 절감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기자로서 저도 공부가 진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정부가 영세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 수수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대부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 문제를 함께 중소 영세상공인들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영세상공인과 노동자가 소득주도 성장의 똑같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말로 참 잘 도닥여가면서 이 을들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엄청난 갈등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디 영세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이 홍종학 장관 말대로요. 서로의 몫을 빼앗아가는 적이 아니고 동료이자 고객, 연대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1년을 새로운 1년을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길고 길었던 이 갈등을 결정이 났으니까요. 이제 뭐 이 갈등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1년을 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철학, 영세상공인과 노동자들은 고객이자 동지이고 함께 이 사회의 소득 양극화에 맞서야 되는 연대를 해야 되는 벗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새 1년을 좀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본사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좀 깎아주고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쭉 제가 뭘 반성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문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뭐 월세 문제 이런 문제들은 따로 별도에 떨어진 문제라고 저는 쭉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동이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우리들의 버신 영세상공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극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를 먼저 해결하자, 하나를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선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영세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내년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해결하는데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양쪽의 문제를요. 그래야 갈등이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는 지금 보수 여당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 스페셜을 들으면서 전혀 괴는 다른 이야기지만 김수민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애초부터 토대를 닫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선우를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세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라면은 민주당이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임대료 인하, 로열티 인하 이걸 반대할 경우 그러면 이제 법안을 일단 만들어요. 그래놓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바를 다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면서 책임을 온팡 다 상대당에게 다 떠넘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예. 하여튼 자유당은 지금 사실 이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그렇죠. 예. 얘네들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나 예. 아니면은 부동산 과세나 월세 문제를 조정하는 건 우리나라 재벌들이 땅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벌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결사항전을 이 문제들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겠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제 여당에게 부담이 지워진 국면을 타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이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민중들, 서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야 하고요. 네.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모두 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부에서부터 활발한 시민운동과 운동 등을 통해서 여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견인을 해내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요. 이 지난한 과정은 노동자, 영세상공인, 정치권들까지 잘 연대해서 단합해서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진짜 중소자영업자들의 그 고충을 풀 의지가 있느냐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라든지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정말 그 정책 방향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을 만들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근데 만약에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에 소극적이라면은 뭐 말도 안 거죠. 근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